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 속 고민을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가는 MC 박미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지만 아무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남성분들께서 혼자 속으로만 고민하다가 그냥 나이 탓이지 하고 넘겨버리는 문제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없고 예전처럼 에너지가 돌지 않는 느낌.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부부 관계에서 자신감이 점점 줄어드는 그 순간, 이게 정말 피할 수 없는 노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몸의 신호일까요? 최근 통계를 보면 60대 남성의 70% 이상이 만성 피로와 활력 저하를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분들 중 상당수가 특별한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몸속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비싼 보약 이야기, 과장된 광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30년 넘게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오신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진홍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선 씨,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변화를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 요즘 50대, 60대, 70대 남성분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은 어떤 것들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거의 매일 듣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피로가 쌓여 있는 느낌이죠. 두 번째는 체력 저하입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세 번째는 남성으로서의 자신감 상실입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예전처럼 되지 않으면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로 인해 우울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혈관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지요. 특히 남성의 중요한 부위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왜 이러지? 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천천히 진행된 변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무기력감과 체력 저하의 근본 원인은 뭘까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나이 드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의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을 넓혀서 혈액이 잘 흐르게 해주는 신호 물질입니다. 젊을 때는 이 산화질소가 충분히 만들어지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생산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에도 부담이 가고 뇌에도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피로와 무기력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남성 기능은 이 혈관 순환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 비싼 약을 찾기 전에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산화질소를 다시 채워주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혈관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리에 남네요. 그런데 산화질소가 혈관을 넓혀준다고 하셨잖아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직도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산화질소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혈관을 도로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을 때는 이 도로가 넓고 부드러워서 차들이 막힘없이 잘 달립니다. 여기서 차가 바로 혈액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 도로가 점점 좁아지고 여기저기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차가 제 속도를 못 내고 정체가 생기죠. 이때 산화질소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도로를 넓혀라 하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산화질소가 분비되면 혈관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로가 2배, 3배까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이 한꺼번에 잘 흘러가고 산소와 영양분이 빠르게 전달됩니다. 아, 도로와 신호등으로 생각하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특히 남성 기능은 이 혈관 상태에 더 민감하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남성의 중요한 부위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스펀지처럼 촘촘하게 모여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큰 혈관보다도 미세 혈관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습니다. 산화질소가 충분하면 이 작은 혈관들까지 동시에 열리면서 혈액 유입이 원활해지지만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기능 저하가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안 된다고 표현하시지만 사실은 혈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중요한 산화질소를 어떻게 다시 늘릴 수 있을까요? 약을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핵심은 산화질소를 억지로 넣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원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L-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우리 몸에 원래 존재하는 영양 성분입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효소 작용을 통해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산화질소의 핵심 원료라고 부르는 겁니다. L-아르기닌이요? 이건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이름만 들으면 좀 특별한 성분처럼 느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L-아르기닌은 주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비싸냐 싸냐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메커니즘에 맞느냐는 겁니다. L-아르기닌은 이미 노벨 생리의학상 연구에서도 혈관 확장과 관련된 역할이 입증된 성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비싼 보약보다 이 성분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성분이라니 신뢰가 가네요. 그런데 이런 성분들은 언제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L-아르기닌은 반드시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 한 컵과 함께 드시는 걸 권합니다. 용량은 하루 3지에서 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보통 알약 기준으로는 6알에서 10알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3지 정도로 시작해서 몸 상태를 보면서 늘리시면 됩니다. 공복에 먹는 이유가 흡수율 때문이군요. 그러면 효과는 언제쯤 느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개인차는 있지만 보통 1, 2주 정도 지나면 변화의 신호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다, 머리가 맑아졌다, 낮 동안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열리면서 산소 공급이 좋아졌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L-아르기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군요. L-아르기닌만 먹으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항상 시동만 걸어놓은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L-아르기닌은 혈관을 여는 역할을 하지만 그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밤에 회복시키는 요소들이 함께 가야 효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개념이 바로 황금 3종 세트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황금 3종 세트. 이름부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 황금 3종 세트는 정확히 어떤 구성인가요?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L-아르기닌입니다.
아침에 혈관에 시동을 거는 역할이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 시동을 유지하고 몸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써야 혈관 관리가 완성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구체적인 구성과 역할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말씀해 주신 L-아르기닌이 혈관의 시동이라면 이제 그 시동을 유지하고 몸을 회복시키는 단계가 남아있는 거죠? 바로 황금 3종 세트의 나머지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혈관을 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열린 혈관이 밤에는 잘 회복되고 안쪽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분으로 제가 꼭 권하는 것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요. 보통 뼈 건강이나 근육 경련에 좋다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마그네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이완입니다. 혈관 근육도 근육이기 때문에 긴장이 풀려야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마그네슘은 낮 동안 쌓인 신경의 긴장을 풀어주고 깊은 수면을 도와줍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잘 자야 혈관과 호르몬 시스템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잠들기 1시간 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량은 하루 300에서 400mg 정도를 권합니다. 단,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아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시고 글리신산 마그네슘이나 구연산 마그네슘처럼 흡수율이 좋은 형태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밤에 마그네슘으로 몸을 풀어주고 회복을 돕는군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는 혈관 안쪽에 쌓인 찌꺼기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혈관 청소 역할이죠.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달라붙는 걸 막아주고 혈전 형성 위험도 낮춰줍니다. 들기름은 집에 이미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먹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네,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면 안 됩니다. 열을 가하면 오메가3가 산화되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때 밥이나 샐러드에 한 숟가락 정도 차갑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면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시고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시는 걸 권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정말 이해가 잘 되네요. 아침에는 L-아르기닌으로 시동을 걸고, 낮에는 들기름으로 혈관을 청소하고, 밤에는 마그네슘으로 회복을 돕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루 혈관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적용해 본 결과 대부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다면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가요? 네, 여러분이 떠오르는데요. 먼저 58세 김영철 씨 사례입니다. 퇴직 후 무기력감이 심해서 아내에게 미안해서 사람 만나는 게 싫다고 하셨습니다. 홍삼이나 녹용도 드셔봤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황금 3종 세트를 권해드렸고 2달쯤 지나서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고 부부관계에서도 자신감이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압도 함께 안정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희망이 느껴지네요. 또 한 분은 65세 박민수 씨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면서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심했습니다. 특히 밤에 잠을 못 자서 낮에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마그네슘을 중심으로 루틴을 잡아드렸고 한 달 후 잠이 깊어지니 낮에 에너지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혈관이 열리니 머리가 맑아지고 들기름으로 피로 회복도 빨라졌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효과를 보셨나요? 물론입니다. 72세 최상훈 씨는 혈압약을 20년 넘게 드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활력은 포기했으니 혈압만 안정되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3개월간 이 루틴을 지키신 후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오랜만에 남성으로서 자신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이 회복된 결과입니다.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네요. 그런데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안전성도 중요하잖아요. 네,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신장 기능이 좋지 않거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L-아르기닌과 마그네슘은 혈압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그네슘은 흡수율 좋은 형태를 선택해야 되고 들기름은 반드시 가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60년 동안 쌓인 문제를 며칠 만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꾸준함이 결국 답이군요. 그렇습니다. 보통 일주일 후에는 수면이 좋아지고 2주 후에는 피로가 줄어들며 한 달 후에는 체력 변화가 느껴집니다. 3개월이 지나면 전반적인 활력 회복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혈관 건강은 모든 건강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비싼 보약보다 오히려 이런 기본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비싼 보약은 일시적인 영양 공급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몸의 시스템 자체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다르고 지속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보약에 쓰던 돈으로 가족과 여행을 갔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지금부터라도 실천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약국에서 L-아르기닌, 흡수율 좋은 마그네슘, 그리고 들기름, 이 세 가지로 하루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습관이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편에서 이건 그냥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스치지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주제는 더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혼자서만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건강 이야기, 광고 말고 경험과 설명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혹시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반응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다음 방송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 오늘 이야기 중에서 특히 공감되었던 부분이나 본인이나 가족의 경험이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는 그 댓글 하나가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리고 조금만 알면 달라질 수 있는 건강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더 진심을 담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